환경교통과 김성호 과장님 선택해 주십시오. 해남도 지속하는 발전협의회 회장님 김하성 회장님. 김수 후원신학 미신협의회 회장님. 푸른명한 미신협의회 회장님 김옥천 회장님 선택해 주십시오. 이재성 기획정책 회장님 선택해 주십시오. 김남희 전남도 지속하는 발전협의회 해남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회원님들 그리고 SDGs 지속가능 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뜻깊은 교육을 받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특히 우리 해남 군대를 활기차게 또 뛰어난 리더십과 경륜을 가지고 잘 이끌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군수님, 명현관 군수님, 또 이순희 군의 의장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저희들의 활동을 여러 가지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함께 지원해 주시고, 또 오늘 바쁜 시간에 여기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환경부의 맹학균 과장님은 지속가능 발전의 전도사이십니다. 전국의 중요한 현장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을 확산시키는 현장에 계신 분이 해남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해남군 지속협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화성 회장님,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사만사원이다. 또 이 추나추동 사계들이 명확해가지고 참 살기 좋은 그런 삶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지금 예보를 보면 서울 중부권까지 다 이제 거쳤는데 남쪽이 지금 전남북 호남 쪽 이쪽이 초미세먼지가 지금 들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 숨쉬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공기, 삶의 현장이, 환경 여건이 날로 퇴화되고, 여기에는 눈에도 아프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또 연세가 많으신 고령 어르신들, 뭐 너무 잘하시는 분,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특히 초미세먼지는 다 기관지에 붙으면 물을 마셔도 잘 흘러내려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인간 수명이 어떤 부분은 뭐 10년 내지 15년 더 단축된다. 이런 참 심각한 도전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또 인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비단 이 지구촌이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공동으로 함께하면서 타개할 것인가 고심 끝에 유엔 지속가능 발전, 이것을 이 지구촌 유엔 가맹국 또 비가맹국까지 또 이 인류가 같이 함께 당면한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자. 이런 큰 흐름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미 뭐 한 20여 년 전부터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것들을 무슨 뭐 물리적으로 통폐합해서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이런 뜻에 우리가 공동 대처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특히 17개 광역시도별로 이렇게 기구를 결성을 해서 광역시도 그 단체장하고 우리 가령 전남 같으면 우리 지금 농림부 장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우리 농도인 전남의 도지사로 지금 와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록 도지사, 그리고 이제 지속가능 발전에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또 저와 같이 함께 우리 전남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문제를 같이 대처하는, 그래서 우리 기구를 말해서 거버넌스 체제다, 반관 반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자립적인 무슨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별도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 지구촌의 가장 심각한 도전인 이 환경, 이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정부 정책과 우리 기구가 같이 뭐 50대 50이라는 딱 금을 긋는 그런 어떤 적인 한계는 아니지만 같이 함께 공동으로 한다. 이런 큰 틀 안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 기구회가 조직되어서 지금 전국에 확산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총리나 대통령 직속 기구에 있다가 또 환경부로 갔다가 또 일각에서는 이것은 뭐 식량이라든가 뭐 이런 농촌에 대한 육성을 필요하기 때문에 농림부 산하로 가야 한다. 여러 가지 그동안 정책적으로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아마 이 지속가능 발전 문제는 유엔과 같이 함께하는 이 자리매김이 제대로 온전히 되어질 날이 카운트다운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여러분께서는 크고 작은 단체들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많은 단체에 참여하셨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 해남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이렇게 같이 함께 이 기구에서 우리가 어떤 공동의 노력을 할 것인가. 여기에는 비단 환경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SDGs라는 오늘 이제 우리 맹 과장님을 통해서 또 이제 제시될 겁니다. 여기에 심지어는 인권, 정의, 평화, 또 교육의 질이 향상, 삶의 질의 개선.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명무주님 사무실에서 같이 함께 대답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해남 군정 5대 지표를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 바로 우리 SDGs가 지향하고 있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게 반가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많은 단체나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이 지속협에 내가 적어도 같이 적을 두고 함께한다. 대단히 중요한 선택을 여러분이 하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의 이 자리에 계신 지도자들 같이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또 부족한 저는 바로 이육군이 강진군 출신으로서 제가 5선 국회의원을 하고 또 한때는 농림부 장관을 하다가 밖에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의 환경단체 원로들 또 종교를 저는 기독교입니다만 신자입니다만 또 현고 스님 이런 분들이 저에게 전남 지속협을 좀 맡아주시죠. 제가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빈집 타산한 말이 있듯이 이런저런 데 지금 얽혀 가지고 제가 도저히 어렵겠습니다. 근데 이 두 원로가 오셔가지고는 제가 그렇게 사양을 하니까 일어서서 나가시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오늘은 내가 있게 된 것은 전남이라는 이 현장 여기에서 우리 농민들과 또 시민사회단체와 또 종교를 초월한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를 밀어서 제가 5선 국회의원에 맹식이 농림부 장관하고 여기 나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농도인 전남의 지속협을 좀 맡아달라는 얘기를 내가 저 어른들한테 요구를 했다. 당시 어제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제가 일찍 KTX를 타고 내려가면서 제가 전화를 두 분에게 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을 뵙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속협 전남 회장을 맡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제가 2년간 뭐 다른 일도 좀 있지만 여기에 제 나름대로 작은 성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회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전국 지속협 회장을 그동안 저에게 선거하지 않고 이렇게 추대를 해줘서 제가 지금 전국 아까 우리 정문성 사무처장이 소개하신 대로 전국 지속협 회장을 맡고 또 이제 제가 유연하고는 몇 가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령 5.18 민주화운동, 4.19 혁명, 그 다음에 일제 36년의 억압통치하에서 우리가 해방을 선포한 이 3.1운동, 이 3대 민족평화운동,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운동인데 제가 아태지역 교육원 연맹 의장이 돼서 유네스코 가가지고 업무 보고를 받으러 갔는데 저는 뭐 문화유산, 자연유산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CD에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역사기록유산이라는 게 나와요. 유네스코에 역사기록유산이라는 게 있나? 근데 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27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크게 나옵니다. 또 미국 쪽은 마틴 루터 킹 그 목사님의 흑인 해방운동이 나옵니다. 동아시아 편이 딱 펼쳐집니다. 동아시아 편이 펼쳐지면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이 나오겠구나. 짠뜩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동아시아의 필리핀, 코라손 아키노 민주화운동이 나오고 한국은 언급도 안 합니다. 제가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째서 한국은 이 운동이 안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 유네스코나 유엔이 추적해가지고 선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라 정부나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아니 학자들이, 연구가들이, 역사학자들이 그 자기의 역사를 정리해가지고 유엔과 유네스코에 신청하면 IAC라는 기구에서 심사해서 현장 답사까지 하고 발표합니다. 그러면 지금 5.18 난지는 29주년이고 4.19는 52주년이고 3.1운동은 92주년인데 그 신청은 됐습니까? 또 찾아봐도 신청도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250V짜리 고압선이 제 뒤통수를 쳐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린 것은 우리의 이 SDGs 목표 속에는 역사, 인권, 정의평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유엔 지속가능 발전 다른 것도 아니고 지구촌 평화와 인류 공영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이 지구촌 평화를 위한 기구인 지속가능 발전에는 나도 내 이름을 올려야겠다.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엄마 아빠 지금 뭐 했어요? 나 지금 유엔 산하기구인 한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누구에게 가서 어떤 활동을 얘기한 것보다 이 얘기를 가지고 역사 얘기를 들려줘.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자랑스러웠단다. 3.1운동 때는 비폭력 저항으로 해가지고 해방을 쟁취했단다. 4.19 때는 심지어 그 광화문 거리에서 대학생은 물론이고 고등학생, 중학생까지도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비폭력 저항으로 독재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목소리로 했단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불의한 계엄 신군부에 맞서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정의로운 싸움을 싸웠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죄송하지만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사전을 갔다가 제가 지금 10년째 5.18 등기하는데 엄청나게 소재이 많이 있습니다. 뭐 태극기 들고 있는 지만원, 서석구 이런 분들은 뭐 김일성 부대가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으로 침투해가지고 AK 소총을 줘서 우리 강주 시민 보고 그 공산당이 총을 가지고 공수부대를 쐈다. 그런데 무슨 이게 등기냐? 이렇게 했지만 정의는 살아 숨쉬고 있었어. 불의는 결단코 정의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5.18이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이제 4.19가 영문으로 번역해서 제출만 하면 내년부터 심사하게 됩니다. 내년이 3.1운동 일어난 지 100주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청도 못하고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한다. 우리가 어떻게 지구촌에 열불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서양사를 공부할 때 프랑스 혁명사를 얼마나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역사가 이번에 역사교육상에 등재가 되면 프랑스 혁명사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등한 관계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자식들 해외 175개국에 750만 한인이 나가 있는 그 아이들은 역사인식이 가물가물하고 언어가 편하게 있습니다. 자긍심을 심어주는 우리 민족의 중요한 문제, 이것도 우리 유엔 지속하는 발전, 여기에 또 애완되지만 필요한 제가 거기에 지금 지부의 기념재단의 이사장을 맡아서 국회의장 재단도리를 받아가지고 각계의 지도자들과 종교를 초월해서 삼위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부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것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더구나 정의로운 역사의 현장이 우리 전남, 광주, 전남 이 땅, 여기에서 여기 우리 엄마들, 젊은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애기들, 아이들을 장려를 하고 또 우리 역사를 장스럽게 하는 게, 또 우리 해남이라는 이 한반도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이 역사 현장, 출발 현장에 계신 여러분이 우리 명군지 모시고 같이 함께 이 귀한 사업에 동참을 하신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는데 건강하시고, 또 이제 내년에 우리 아까 우리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 다음에는 좀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또 이 뜻깊은 내용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보다도 제가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군수님 필요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전국에서 땅 끝마을이라고 찾아오는 그분들에게 땅 끝이 아니라 땅은 한반도 시작입니다 하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하시고, 해남은 이렇습니다. 500년의 이 장송 한번 보십시오. 이 기계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지속하는 발전, 우리가 함께 은비의 새로운 출발의 동기가 오늘 이 교육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가 좀 장황하게 오늘 우리 다 우리 동기들이 우리 이 정책위원도 있는데 딴 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일이 없는데 오늘 저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이렇게 군수님실에서 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달아올라가지고 제가 나온 대로 그냥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김영진 상임회장님, 의장님, 5선의 국회의원, 농림부 장관까지 거치시면서 그 경륜, 또 이렇게 지속하는 발전 협의회를 이끌고 계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말씀 잘하시죠?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해남을 찾아주신 지속가능협의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각 시군 환경 관련된 우리 공직자분들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작의 땅, 또 내 집보다 포근하고 따뜻한 해남에서 이렇게 우리 전라남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교육이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해남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또 멀리 이곳까지 오셔서 격려해 주신 우리 김영진 상임의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또 해남 처음 오셨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시장의 땅 해남에서 길을 제가 받아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명학균 우리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명씨입니다. 네, 명씨입니다. 또 우리 이재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위에 저 항상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협력해 주시고 견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우리 이순희 군의 의장님께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22년 전에 푸른 전남 21로 창립을 하고 2009년에는 녹색 정남 21로 명칭을 변경해서 2년 전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로 이렇게 다시 명칭을 변경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해남군도 녹색 정남 21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작년에 이렇게 지속 협의회가 우리 김하성 회장님을 비롯한 지금 현재 회원이 110여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110여 명이 회원 가입이 돼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데에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사회 경제 문제, 특히 지구의 환경 문제를 다루면서 또 그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지향해온 지속 발전 협의회가 오늘 교육을 통해서 또 이런 문제들을 발굴하고 또 목표를 만들어 나가서 우리 전남의 리더로서 그 역할을 저는 해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런 공감대를 높여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좀 생소한 단체이고 또 이렇게 오늘 교육이 갑자기 이루어진 교육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여러분들의 기대에 좀 못 미치고 준비도 좀 부족했고 또 지원도 좀 부족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앞으로 관리가 돼서 우리 지속가능협의회가 우리 해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해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우리 군에서 오신 우리 발전협의회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역시 우리 의원님들 보니까 얼굴 보니까 얼굴도 봤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쁘신 분들만 모이신 것 같습니다. 맞죠? 앞으로도 그 아름답고 어여쁜 일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그 진심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땅끝 해남에 정말 해가 떴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우리 전 장관님께서는 우리 전라남도에 아주 유능하시고 또 우리나라에 정말로 최고에 가신 장관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위원장님이시다는 것을 정말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과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축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시작, 땅끝 해남을 찾아주신 김영진 전라남도 지속발전 협의회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시군 위원, 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전라남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5년 유엔 총회에서 발표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도 한국 지속발전 목표를 발표하고 그 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전라남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와 각 시군 협의회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협의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이번 교육이 한반도의 시작점이자 희망의 시작인 이곳 땅끝 해남에서 열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지속
낯설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정 중 하나로 올해까지 2030년 지속 가능 발전 국가목표와 비전 이행 전략을 수립 확정토록 하였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기구 앞에 지속 가능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지속 가능 발전과를 독립적으로 만드는 등 지속 가능성의 개념이 행정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전라남도도 발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 발전 모델을 찾아내고 우리 해남 땅끝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미세먼지 우리나라 땅끝에서부터 특별히 김하성 회장님을 비롯해서 푸른 해난 21을 그 실정에 맞게 우리가 이행 방안에 대하여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곳 땅끝 해남을 찾아주신 전라남도 시군의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이원 및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온 국민이 우리 해남 땅끝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왔다 갈 수 있는 우리 해남이 되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도 한 분 계십니다. 해남을 처음 오셨다고 하는데 다시 매년 찾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값진 결과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희 의장님께서 그 해남을 처음 설명한 사람이 한 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 범인이 저입니다. 처음부터 죄송하고요. 아무리 좋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환경부의 지속가능 전략 담당관실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새로 생긴 건데 이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지원하면서 이 지속가능 발전 업무를 본투화시키라고 이제 특명을 받아서 만든 과고요. 그 과에 이제 첫 과장을 맡아서 오늘 이제 KSDG 작업을 추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 발전의 인류사적 의미라고 제가 좀 거창하게 묻어봤는데요. 실로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담론은 인류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왜 그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상에 그 우리 팔이 달린 그 유인원처럼 생긴 종이라는 생물 종이 출현한 게 약 200만 년 전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프리카에 출현해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먹고 수렵 채집을 하던 그때가 한 200만 년 전인데 이때는 사실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은 아니지만 이 생물종이 지구의 무점종이기는 했으나 그러니까 다른 생물종들보다도 포식자이긴 했으나 지구 생태계를 바꿔놓고 이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200만 년이 지나다가 한 10,000년 전쯤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우리 현생 인류, 똑같은 생물종이 지구상에 등장을 해서 농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농업.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업혁명, 농업혁명 할 때 농업혁명을 1만 년 전에 시작하면서 이런 원시 자연을
농경지와 주거지를 이렇게 바꿔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이 과정이 한 1만 년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계속 확장을 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대간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때에도 한 1만 년에 걸쳐서 서서히 문명화, 영어로 말하면 시빌라이제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생물종들이 일부 멸종되긴 했습니다만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면서 멸종을 대부분 피했었죠. 그러다가 1750년, 한 18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라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 쭉쭉쭉 쌓이다가 과학적 지식이 폭발을 하면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쯤에 이제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게 이제 일상화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야말로 지구의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바꿔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진은, 이 그래프는 지구 대기상의 CO2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제 쭉 측정을 한 건데요. 거의 한 1000년 동안 280ppm에서 크게 변하지 않다가 이게 한 1750년, 한 1800년대쯤에 이때부터 쭉쭉쭉 우리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활동을 시작을 하니까 지구 대기 조성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기후 변화나 지구 온난화 걱정하는 그 문제가 실제로 지구 대기의 CO2 농도가 280ppm에서 400ppm을 2015년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우리 위로 거의 뭐 1000km 가까이 보이는 그 지구 대기층의 조성을 지금 바꿔놓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대도시의 대기질을 보시면 흔하게 보이는, 좀만 그 기상이 정체됐다 싶으면은 미세먼지로 꽉 차버리는 이런 모습 흔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밤에 내려다보면은 그야말로 문명화된 지역은 이렇게 환합니다. 여기도 우리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는 여기인데 이게 한국이고 여기 까만 지역이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야경을 바꿔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이 플라스틱을 생산하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1950년대부터인데, 그때 이후로 누적 생산량을 하면 89억 톤이라고 합니다. 매년 지금 한 3억 톤 가까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량이 뭐 수거해서 재활용되거나 소각되거나 했어야 되는데, 빗물에 씻겨 내려가서 강을 차고 내려가서 바다로 올라가서 결국 바다에서 쓰레기섬이 만들어지는데, 태평양에 있는 제일 큰 쓰레기섬은 그 한반도 면적의 7배, 그러니까 남한 면적의 15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면적의 무슨 섬이라고 해서 산처럼 생긴 섬은 아니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유독 집중적으로 있는 그 지역을 플라스틱 섬이라고 명명을 한 건데, 그런 바다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구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지질 시대상으로 선 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3기 거쳐서 지금은 지질학상으로 신생대 제4기 홀로세가 공식 학술적인 지질 시대 부분인데, 여기 보시는 덴마크의 노벨 화학상 수상하신 파울 크리천이라는 이분이 지금이 무슨 홀로세냐, 지금은 인류세다. 왜냐하면 홀로세를 규정할 때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이제 홀로세라고 규정했던 건데, 지금 사는 모습은 이게 아니냐. 인간의 활동이 지층에 너무 큰 흔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새로 엔트로포스인이라고 인류세로 규정을 해야 된다. 이 주장을 2000년도에 했고요. 실제로 이 주장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서 국제층서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세를 인류세라고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아마 결론이 그렇게 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왜 인류사적인 고민을 해야 되냐면은, 아까 첫 그래프에도 나왔었는데, 지구상에 인간이라는 종이 75억 개체가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사실 그 파퓰레이션인데, 그 인구가 지금 폭발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75억 명을 돌파를 했고, 이게 80억 명, 90억 명, 100명, 100억 명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각각의 한 사람이
지금 오늘날과 같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세대도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폭발하고 그 각 개개인의 물질적 풍요도 폭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려는 거고, 특히나 이 그래프는 세계 지도상에 파란색은 그 디벨롭드 컨트리 선진국이고 빨간색은 디벨로핑 컨트리 그러니까 개도국입니다. 명확하게 북반구하고 남반구를 이렇게 나뉘는데, 문제는 앞서 봤던 이 지구적 환경 문제들은 빨간색이 더 들었을까요? 파란색이 더 들었을까요? 파란색 유럽 국가들, 북미,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데, 문제는 이 빨간색 국가들이 언제까지 우리는 원래 못 사는 나라니까 계속 못 살겠습니다라고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중국, 인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경제 개발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은 그 점점 가속도가 붙을 것이고, 아프리카도 자기네들도 잘 살고 싶어하고 남미도 잘 살고 싶어하고, 그러면은 전 세계 인구들이 여기 미국에 사는 사람들만큼의 물질적 풍요를 구가하기 시작하면 지구가 어떻게 되게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문명의 방식을 개도국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면 지구가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구를 지탱할 수 있겠느냐라는 심각한 이제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고요. 거기서 지금의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새로운 문명의 방식이 필요하다. 그럼 그 방식이 뭐냐? 그게 바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거고요. 이게 제가 아까 왜 이게 인류사적 의미를 가지냐? 인간이 이런 시기를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야 되는 심각한 위기상을 닥쳐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류사적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시는 사진은 이 사진의 제목은 영어로는 Earthrise, 한국말로 하면 지출입니다. 지출. 지구가 떠오르는 사진인데, 여기 가까운데 월출산이 있죠. 그러니까 문라이즈, 선라이즈는 그동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출, 월출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지출을 처음 보게 이게 1968년도에 아폴로 8호가 달 탐사 미션을 가지고 달 궤도를 돌면서, 원래는 여기를 찍어야 되는데 궤도를 10바퀴를 돌다가 어느 순간 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달 지표면 지구가 떠오르는 모습을, 마치 이게 지구에서 달 떠오르는 것처럼 그걸 목격을 한 건데, 이 사진이 이제 미국 전역을 생방송을 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구가 어마어마한 그 세계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연약하고 창백한 푸른 별이구나, 이 자각을 쇼킹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구 환경 위기에 대한 어떤 자각이 생겼던 거였고, 그 다음에 1962년도에 레이시 칼슨의 신문의 봄, 그 다음에 1972년에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이런 지구가 무한하지 않다, 지구 시스템이 유한하다, 이런 그 선견 지명을 설파한 명저들이 출판이 되면서 이게 환경 위기가 심각하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지구촌 지성들 사이에 공유가 되면서 이거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983년에 유엔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을 시키면서 이 위원회에다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시오라고 해서 그 보고서가 1987년도에 나옵니다. 블루플랜트 보고서라고도 하고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라고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라는 개념이 아주 구체화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지구환경회의라든가 리우회의, U+10회의, U+20회의 이런 회의들이 이제 계속 불러오게 되면요. 이분이 그 지구 환경과 개발위원회, 그 위원회에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그 보고서를 진두지휘한 브룬틀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서 여기서 1987년도에 지속가능한 발전,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수요를, 그러니까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수요를 충족하지 않을 우리 자식들도 살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파헤치고 쓰레기 다 버려놓고 대기를 온실가스로 채워놓으면 우리 자식 세대들이 살아남기가 힘들어진다는 거니까 그 지구의 생태적 한계 내에서 발전을 도모하자, 이 개념인데, 요
정의는 30년 전의 정의가 지금까지 그대로 지속가능 발전의 정의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87년 보고서 이후에 92년에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전 세계 정상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얼스 서밋, 지구 정상회의라는 걸 하는데 그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요거를 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환경 협약을 협약을 도출을 합니다.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사막화 방제. 이게 사실 환경 분야에서는 제일 의미심장한 협약들이거든요. 하나하나가 사실 타결하기 굉장히 힘든 건데 한 회의에서 이 세 개가 다 타결됩니다. 그래서 그 리우 회의를 지구 환경 정상회의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근데 이때에는 사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경제사회 환경의 통합적 발전이라고는 이론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즉 환경에 맞춤이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협약 환경 분야 협약 세 개가 도출이 된 거였고요. 그렇게 한 10년이 지나서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또 뉴욕에 모여서 새로운 밀레니엄, 새 천년 시대에 지구사회의 공동의 비전을 만들자고 해서 그때는 밀레니엄,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틀 안에서 환경, 경제, 여기를 주로 이제 다루는 거는 사회,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사람, 개도국들의 발전까지를 도모를 시켜주자는 사회적 관점이 들어간 목표를 도출을 하는데 그게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라고 해서 새천년 개발 목표, 줄여서 MDG라고 하는데 MDG라는 걸 도출하는데 이게 총 8개의 대목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7번이 환경 인슈어, 인바이러멘트, 서스테이너빌리티,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요거 빼고는 다 뭐 가난, 기아, 교육, 여성 뭐 이런 사회적 지표들입니다. 이 8개의 목표들이 있었는데 딱 하나의 지표로 MDG를 대표하라고 하면은 바로 요 지표입니다. 가난. 전 세계 지구상의 전 세계 인구의 가난 인구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자. 이게 대표 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에 전 세계에서 하루에 1.25달러, 우리 돈은 한 1,500원 정도입니다. 하루에 1,500원 정도밖에 생활비가 안 되는 극빈층, 그야말로 굶어 죽는 그 사람들의 비율을 그때 당시 1990년 기준으로 37%였습니다. 1990년 37%의 거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자. 그러면 19.5%야겠죠. 18.5% 이하로 줄여야 되는데 과연 201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성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못했을 것 같은데 37%에서 17.5% 목표라고 했잖아요. 2015년도에 점점 집계치가 9.6%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가난 인구 비율을 4분의 1로 줄였어요. 사실 그 측면에서 보면은 MDG는 엄청난 성공을 한 건데 그러면 그게 MDG가 정말 잘해서 그런 거냐라고 봤더니 이게 이제 그 가난 인구 비율을 지역별로 구분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 아프리카 쪽하고 동남아시아 쪽은 늘었어요. 가난 인구 비율이. 근데 이스트에이시아하고 패시픽, 태평양,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쫙 줄었는데 여기에 중국하고 인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90년 이후에 중국하고 인도가 어마어마하게 경제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1.25달러 이하 빈곤선에 있는 인구들이 확 줄은 거라서 사실 뭐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중국과 인도도 어쨌든 가난 인구는 퇴치해야 되니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농도는 계속 늘어났고 생물 다양성 계속 줄어들었고 사막화 면적이 계속 늘어났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은 지구 환경에 대한 위기에서 출발을 해서 지구를 보호하자고 했는데 이걸 달성하는 과정에서 지구가 속된 말로 아장나고 있었던 거죠 계속.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자각이 들어서 리우가 1991년이었고 2012년이 리우 플러스 20주년 된다고 이게 리우에 다시 모입니다. 전 세계 정상에 모여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 그러니까 개도국들 개발 중심으로 그 글로벌 목표를 운영을 해보니까 환경이 너무 파괴된다. 이제는 새로운 목표는 사회적 이슈하고 환경적 이슈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때 더 이상하게 그러면은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글로벌 목표를 MDG 종료되기 전에 새로 만듭시다. 이게 2012년이니까 2015년에 지금 끝나니까 15년 전에 만듭시다고 했고 그때 우리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총장이 그랬어요. 그 유엔 총회에서 We don't have plan B because there is no planning B. 우리가 한때는 다른 행성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른 계획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무조건 이 지구 환경 보호하는 계획을 달성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밀면서 결국 2015년 9월에 유엔에서 그야말로 이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MDG를 대체하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새로운 글로벌 목표가 됩니다. 총 17개의 목표가 있고요. 보면은 가난, 기아, 건강, 교육, 성, 그다음에 물, 에너지.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 UN SDG를 이행하기 위해서 관계부처를 다 불러 모았는데 그 부처의 수가 23개 부처입니다. 거의 안 빠져나가. 모든 부처가 이렇게 다 연결돼요. 그야말로 진짜 범부처적인, 범인류적인 그런 목표를 2030년까지 수립을 했는데 그냥 17개 목표만 딱 제시하고 말하느냐. 169개의 세부 목표 하고 거기에 다시 232개 지표까지 붙여서 2030년까지 예를 들어서 뭐 가난인구가 지금 9점 몇 프로면은 뭐 3%까지 수자 2030년까지 수치 목표까지 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사를 통틀어서 유토피아에 대한 모델들이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우리 동양에서 뭐 대동사회론이라든가 이스라엘의 유토피아론이라든가 근데 어떤 일부 철학자들의 그냥 뛰어난 식견을 집대하는 거 가면은 인류사의 모든 정부 대표, 모든 시민사회 대표, 모든 석학들이 다 모여서 국가 간 합의를 통해서 2030년까지의 이게 인류사의 목표라고 만들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최초가 MDG가 물론 그 전에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포괄적이고 더 구체적인 이런 목표를 만들어낸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혹시 UN 홈페이지에 UN BP, UN EP, 뭐 유네스코, 뭐 어느 홈페이지 UN 국제기구 들어가시면은 첫 페이지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첫 페이지에 딱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기구는 2030년까지 SDG를 목표하는 게 우리 기관의 미션이다. 이게 거의 모든 기구예요. 그래서 앞으로 UN BP는 펀딩 기금을 갖다가 계속 막 지원하고 이런 많은 사업 기관인데 거기도 이제 돈의 흐름이 자 SDG를 달성하는데 뭐 어떤 사업이 필요하냐 이런 거에 지금 국제 원조 기금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뭐 이제 원조 기관들도 그런 식으로 따라가고 한국의 경우에는 사실 지난 두 정부에서 지속하는 발전은 조금 실체가 있었던 거고요.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국정과제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지속가능 발전 거버넌스 재정비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이상화와 기본법 법원, 그다음에 저희가 또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게 헌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거는 한두 정부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의 주요 이념으로 이제 아예 정시하는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설명드린 KSDG 수립 이 정도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엔이 UN SDG를 수립할 때의 큰 철학을 좀 보면 제인간이 되는 거는 일단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환경에서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사회가 통합되고 그 안에 누구도 도태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사회가 유지해야 되고 이 세 가지 축이 다 확보가 돼야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은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확보될 수 없다 이런 측면이고 그리고 그 세 가지를 갖추는 근간으로서 인권 통화와 파트너십 그 사회, 환경, 경제, 평화, 파트너십 이 5가지가 유엔의 5P 원칙이 되게 프린시플이 되어 있는데요. KSDG를 수립할 때에는 여기에 더해서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유엔이 사실 이런 고민이 없어요. 유엔이 사실 인구를 줄여야 되는 게 목표지 저출산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소득 양극화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플라스틱 쓰레기, 경제 저성장, 청년 실업, 그다음에 남북 대치 상황. 특히 남북 대치 상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북한이 대파건설로 주가가 쭉쭉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을 논의하는 게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 KSDG 수립할 때에는 남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유엔의 철학 하에 한국적 상황을 반영한 2030년 국가 통합 비전을 만들자. 이게 이제 KSD 작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체계를 보시면 23개 부처가 참여하는 국제부처 협의체가 있었고 시민단체 전문가, 산업계 전문가, 공무원, 국책연구소 박사, 교수 등이 총 430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작업반 총 14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여성, 청소년, 노동자, 농민, 이주민 이렇게 우리 국민을 각계각층을 목소리를 대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조직화해서 여기서 이 전문가 작업반에 계속 목소리를 내면서 이거 더 추가합시다. 이 목표 너무 약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줬고요. 이게 그러니까 전문가 작업반이 주로 이제 집필을 했다면 여기서 의견을 내고 여기서 관계부처에서는 이 계획이 만약 2030년까지 시행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현실의 말을 듣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여기서 많이 검토를 했고, 요 체계 하에 정부, 그다음에 전문가, 민이 합동으로 이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7개의 목표에 대해서 각 그룹이 우리 청년 그룹은 가난에도 청년의 가난, 청년의 교육, 청년의 젠더 이런 걸 다 비교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메커니즘을 만든 거고요. 지역별 수면 토론회다하고 서울에서 선방야구의 주민의 토론회도 같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거의 최종 단계에 와 있는데요. 일단 5대 전략은 유엔 거 그대로 따라갔고 17개 목표도 워딩은 조금 바꿨습니다만 유엔 거는 거의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 대신 그 안에 있는 세부 목표와 지표는 한국적 상황에 맞게 굉장히 많이 바꿔서 17개 목표, 123개 세부 목표, 지금 현재 216개 지표인데 부처하고 지금 계속 얘기 중에 몇번 빼고 하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2030년까지 달성해야 될 지표가 지금 현재 수준 216개의 대표 지표가 추려져 있고요. 그 아우르는 통합 비전으로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 국가를 2030년까지 만들어보자. 비전이 되겠고요. 유엔 대유제 노동상을 말씀드리면은 절대 빈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25달러 이런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영양 결핍보다 영양 과잉을 정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여성 하나라든지 우리랑 상관없는 거, 그다음에 뭐 야외 배변이 사실 유엔이 개도국 선진국을 다 포괄하다 보니까 우리랑 잘 안 맞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빼버렸고, 반대로 유엔이 고민을 미처 못했지만 우리한테는 절실한 거, 왜냐면 만성질환 이런 건 유엔이 고민 안 했습니다. 저출생, 통합적 수질 관리, 플라스틱 대체 물질 개발, 남북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이런 것들은 유엔은 생각 못했으나 우리는 KSDG에 녹여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KSDG는 지금 현재 다음 지속 유심일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녹색 유심을 거치면 차관회의, 장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제 확정이 된다. 아마 한 12월쯤에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그게 2030년까지 끝까지 변동 없이 그대로 가는 확정적인 국가 비전이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1단계를 올해 확립을 해놓고 계속 의견 수렴을 하면서 사회적 공론화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작년에 할 때 이거 중요한데 빠뜨렸다 이런 것도 계속 보완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KSDG는 이제 만들어지면 지방에서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사실 UN SDG는 선진계도 포함하는 아까 보셨듯이 야외 배변이라든가 절대빈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전 세계를 위한 2030 목표인 거고요. KSDG는 서울도 고민해야 되고 농촌도 고민해야 되는 전체를 아우른다. 특히 대한민국 전체 아까 뭐 플라스틱 대체 물질 개발 이런 거는 지방에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산업 구조를 바꾼다든가 에너지 체계를 바꾼다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남은 또 해남이 2030년까지 직접적으로 해야 돼.
지금 당장 맞닥뜨리고 있고 앞으로 2030년까지 해남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려면 일부 뭐 온전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 소멸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지역에 맞는 그런 목표들을 만들어주고 그 출발점이 KS 우리가 유엔을 뼈대를 놓고 뭘 놓고 뭘 뺐다고 했듯이 KSDG라는 뼈대가 생겼으니까 그러면은 해남에서는 저 KSD에서 뭘 저거는 국가에서 할 일이니까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을 해남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빼버리고 해남에 맞는 해남의 도시나 그런 것들도 추가해서 넣는 본자방이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특히나 국가는 진짜 그야말로 기술 개발, 정책 개발 이런 쪽을 더 중점을 한다면 지역에서는 지역의 실천 운동 결국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했는데 사람이 저거 정말 필요하지 맞아 이렇게 해서 괜찮아주지 않으면 중앙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하는 정부가 바뀌면 또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이 방향이 분업이 돼서 누구나 맞아 나 저거 나도 참여할 거야 이런 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과제도 있지만 어떻게 지역 사회의 시민 운동을 활성화하는 그런 특히 가버넌스 체계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1992년 리우에서 지방의회 21위를 채택할 때 채택한 건데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그러니까 결국 전략을 짜고 목표를 짜는 거는 지구적 차원, 정부 차원에서 하지만 결국 이 현실적 변화, 행동 변화 이거는 지역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해남 지역간에 나타나는 혁명을 중심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신 걸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해남 내에서도 많은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부탁을 드리고 환경부도 특히 해남을 더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던 스모그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미세먼지입니다. 정확히 1952년에 딱 이때쯤입니다. 52년 초겨울 12월 첫 주입니다. 다음 주 12월 첫 주죠. 런던 스모그가 1년간 딱 덮이면서 영국의 시민이 약 10,000명이 죽습니다. 런던 시민이 10,000명이 죽습니다. 이럴 때 영국이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입니다. 환경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 이후에 개과천선해가지고 환경부를 가장 힘있는 부처로 만들어놨습니다. 환경부를. 건설부의 모든 업무를 환경부로 다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영국은. 교통 문제, 주택 문제, 관광 문제, 농촌 문제, 식품 문제 이거 전부 다 환경부 책임하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영국이. 그래서 오늘날 영국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환경부가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를 제가 강조한 것이 왜 이게 거버넌스를 강조한 것이냐? 이게 빨리 넘어가지고 제가 잘 못한 겁니까? 우리 지금 해남군의 오늘 이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라는 새로운 어떤 활동에 그런 이제 장이 열리게 되는데. 왜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중요하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게 이제 제 주제입니다. 저는 계속 시간을 보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있죠. 왼쪽에 보면은 우리의 이 조직의